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98,300원에 끝났고요.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9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조정폭이 어때요? 크지 않아요. 이건 강세장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강세장이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대형주들의 주도주화. 근데 이 대형주들의 주도주화가 된다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고가 종목군들이 대형주 단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가지 종목만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그렇죠? 이게 반도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때요? 10월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죠.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23년도 초반처럼 HBM을 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정도의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이 강세도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요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반영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보세요. 왜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자, 이걸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라왔습니다. 단지 이 구간에서만 올라온 게 아니라 23년도 초반에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었던 AI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는데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도 동일하게 진행이 됐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혼자서 HBM을 못했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근데 왜? 하이닉스는 HBM으로 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단 덜 빠졌죠. 근데 같이 빠졌잖아요. 시세 구간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다시 만들면서 지금 5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실제 장중에는 5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그건 AI 때문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첫 번째 시세가 나왔었던,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20배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2배 올라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23년도에 주가 대비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한미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년도 첫 번째 AI 관련된 시세가 나왔을 때 23년도 실적 보세요. 340억입니다. 24년도 실적 보세요. 2,500억이에요. 그리고 22년도 실적 보세요. 1,100억입니다. 1,100억부터 340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실적이. 근데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6배 올라갔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년도입니다. 가격 어때요? 10,000원 초반대. 근데 23년 말 어떻습니까? 6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죠. 6배 올라갔다. 근데 이때 70% 정도의 실적이 역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6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올라갔다가 빠졌죠. 연초 대비해서 종가를 봐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게 맞죠. 근데 정작 6월 1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대략 한 10달 정도의 횡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선행적인 강세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업황 개선의 신호탄이 대형주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로 들어가면 더 극적입니다. 하이닉스의 23년도 실적은 어때요? 7조 7천억 원.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가는 어때요? 24년도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쭉 횡보하고 오히려 1년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고 다를까요? 실적 보겠습니다. 23년도의 실적. 23년도 실적 6조 5천억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실적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이걸 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의 평균 실적은 30조 전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었던 그 당시에도 35조대 실적이 나왔고 21년도에 51조, 이때 유동성이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났겠죠. 그리고 22년도에 43조, 이연된 물량들이 나가면서 만들어진 실적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요 둔화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23년도의 실적은 어때요?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AI가 터졌고 23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겁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 22년도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다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여기서 매수하지 말아라. 확인하고 매수해라. 그래야 수익 구간이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듯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원익홀딩스다 이런 거예요. 원익홀딩스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8월달, 그쵸? 돌파하더니 계속 상승. 5,000원대부터 지금 25,000원. 한 달, 거의 한 달 반 만에 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원익 홀딩스를 포함해서 원익그룹은요, 삼성전자에서 일감을 받아갑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치가 좋아지지 않으면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원익그룹의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고 있을 때 이미 원익홀딩스는 신고가를 만들었고 시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 터지기 시작하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실전에서의 상황으로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 찍고 반등하죠.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3% 정도의 수익 구간.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다시 공략하죠. 87,800원에 지금 얼마예요? 15만 원이 넘습니다. 한 8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 안 하고 있어요. 매도하면 정확히 S, 셀이라고 딱 찍힙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돼요.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AI 관련주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을 때 4월 달에 바로 매수관 잡았고 3개월 보유한 결과 76% 이렇게 터진다. 24년도 삼성전자가 폭락하기 전에도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쭉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만 계속해서 공략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죠.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D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소부장 종목이에요. 결과는 납품을 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뭐예요? 주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주가 상승은 결과, 즉 실적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상승의 이 초입 구간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DI 보세요. 어때요? 25%, 14%. 내려보면 20%대 수익 구간. 그쵸?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20%대 수익만 여기 보시면 한 5번, 6번씩 터집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보낸데, 근데 지금 코스피 얼마예요? 4,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믿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이번 정부를 지지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뭐 내용 보는 거에 뭐 다 각자 다르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가 올려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5,000포인트 보내겠대. 근데 무엇보다 건 한지 지금 6월 달부터 했으니까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4,000포인트까지 땡겨버렸습니다. 1,500포인트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시장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 근처에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수관 또 잡아요. 또 폭등합니다. 근데 어떤 식의 상황이 나왔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계속 잡았어요.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8월 1일, 그리고 여기 57%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삼성전자도 이제 시작입니다. 고작 요 정도 나온 거예요. 쉬었다가 가겠죠. 근데 이 쉬는 구간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해요.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 22일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
주도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이나 다른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쵸? 보세요. 그동안 언급해 왔었던 강세장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아니 뭐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올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조정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장은 조정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조정을 완만하게 딛고 가야 계속해서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우상향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신고가 종목에서 시세가 터진다는 거예요. 비싼 종목이 더 간다. 삼성전자 지금 얘기하면 어때요? 실적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 사상 최고가 근처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더 가는 겁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상 뭐가 맞다.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정을 주는 거고 그 조정을 줬었던 게 24년도에 하이닉스라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정 끝나는 시점을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보세요. 바닥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3개월 보유 34%대 수익 구간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내용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로 34%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이 구간에 제가 매매를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세요.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은 계속 잡았죠? 지금도 잡았죠? 지금도 폭발적으로 상승 6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팔았으니까 안 찍히는 거예요. 쭉 내려서 보시면 그쵸? 첫 번째 시세 딱 대선 끝나고 나서 시세 구간에서 180%대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쵸?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 예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더 간다 예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인입니다. 확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은 바닥 구간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제 다 빠졌겠지. 이거 아니라고. 이제 올라가면 들어가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올라가는 구간이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나왔지만 매물 소화 과정 최소한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가 중요한 거고 이걸 해내야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삼성전자도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강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쉬는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